액션을 치워가지고 불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여기서 계속 그런 거 실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거 계속 데미지 줘. 이렇게. 첫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크게 보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배터리 세이프티, 그건 뭐냐면 레이버러터리 테스트. 실험실 테스트. 실험실에서 내가 레이버러터리고 또 하나 필드 데이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우리가 많은 차를 뿌리고 이걸 갖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전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세일이나 팩 단위에 그렇죠? 우리가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고 그렇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 야, 그러면 우리가 세일이나 팩 단위에서 우리가 뭔가 좀 최대한 우리가 AI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그걸 미리 감지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 기반 배터리의 안전 예측이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명도 예측하고 이상 징후도 감지하는 거지.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축하면 될까? 이거를 우리가 말로는 좋잖아. 말로는 AI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딱. 그죠?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화재가 났어. 이 화재가 나. 그래, 화재의 난 원인은 뭐야? 원인은 가장 마이크로gen 셀 단위잖아요. 셀 단위에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팩 단위까지 가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화재가 어떻게 났을까 다 추측을 하는 거야. 이 화재 현황을. 몇 번 셀에서, 예를 들어 몇 번 셀에서 우리가 과충전, 과방전 여러 가서 에이징, 그죠? 정기적 열화위에서, 그렇죠? 열화위에서 어느 한 셀에서 우리가 문제가 된 거지. 예?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 찌직찌직 하면서 그러면서 SI층 분리막이 녹아. 분리막이 녹으면서 전해질이 액체가 음극재가 바로 맞다. 그래서 또 반응을 해. 그래서 반응해서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서 CO, CH, CO2가 발생할 거야. 그럼 온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자, 그럼 온도가 더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불막, 세퍼레이터가 한 120도 정도에서 우리가 변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세퍼레이터가 찢어지면서 그걸로 다시 이제 우리가 전자가 통과한 거죠. 그죠? 원래는 리튬 이온만 통과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더 반응을 하는 거지. 더 반응하지.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80도, 90도 쭉 되면 거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 전해질이 또 가스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전해질에도 우리가 DMC 같은 경우는 한 80도 내지 90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죠? 디메틸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에틸렌 카보네이트, 디메틸렌 카보네이트 되면서 얘네들이 보통 우리가 뭐 120도, 130도부터 우리가 가스화 된단 말이야. 가스 나오잖아. 그렇죠? 가스가 쭉 나오다가 온도가 180도 돼. 180도가 되면 그때부터 양극재에서 산소가 추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불나는 거거든. 여기에 있는 이 불나는 게 원인이 그러면서 쫙 나와. 그러면서 옆에서 확 터지는 거거든. 그런 하나의 시퀀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아까 같이 저런 시스템에서 미리 찾아내고 예측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방하는데 이거를 뭔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 AI라는 거,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로직을 만들자 이거죠. 로직을. 지금 얘기가 단지 우리가 센서를 받아가서 그때 일단 이미 SI2층이 녹았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네. 그 다음에 가스가 나왔네. 그 다음에 분리막이 찢어졌네. 가스가 더 나오고 온도 더 올라가네. 이미 이거는 문제가 된 상황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거를 뭔가 그 트렌드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나올 때 그 앞에 어떤 전조현상이 있었나 한 다음에 그 전조현상을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게 머신러닝이거든. 응? 자, 이건데 다시 쉽게 얘기할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에이징 돼가지고, 그쵸? 찌찌찌 약간 반응하면서 SI층이 녹아. SI층이 녹아서
그 다음에 다시 전액이 바로 음극지하고 만나면서 더 반응을 해. 그 다음에 온도가 막 올라가. 올라가면서 이제 어차피 전액 자체가 80도부터 이제 깼어야 되니까 쭉 하면서 더 올라가. 이게 쭉 과정. 그러면서 나중에 산소까지 추출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아, 마지막 산소가 추출되면서 불나기 전에는 어떤 게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이걸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머신러닝이거든, AI? 뭔 말인지 알죠? 나는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나온 걸 가지고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야. 앞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래야 요 놈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 이러한 배터리 수명 예측 및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한 다차원 머신러닝이야. 이게 전체 큰 프레임이거든. 이러한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냐면, 첫째는 쉽게 말하면 그거야. 여러 가지 쫙 액션을 취해가지고 불나게 만들어. 그럼 내가 어떤 여기 액션을 취한 날을 내가 미리 알고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까 같은 현상이 나오네? 그죠? 그럼 요거만 잡으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죠? 화재가 나올 거를 미리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여기서 계속 그런 거 실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계속 데미지를 줘. 이렇게. 그 불이 나오네? 그러면 요걸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요걸 예측하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크게 보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 세이프티 프로그노시스틱 진단. 이거잖아요. 자, 첫째는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화재가 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요인별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뭐냐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첫째는 데이터를 만들 때. 화재 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액션을 줬냐. 이렇게 하니까 화재가 나오다. 그러면 내가 요 한 거를 딱 찾아가지고 요런 현상이 있으면 화재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미리 예측한 거거든.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첫째는 뭐냐면 레이버러토리 테스트. 실험실 테스트. 실험실에서 내가 배터리를 딱 놓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야? 정기적. 그죠? 에이징을 촥촥촥 가는 거야. 쫙 정기적 에이징을 가는 거야. 에? 그렇죠? 불 나오네? 야, 그러면 배터리 셀에서 정기적 이러한 게 영향을 받을 때 불이 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두 번째가 뭐가 있어? 기계적이 그잖아. 충격 주는 것 있잖아. 충격 주는 거. 근데 온도, 열을 높여가는 거야. 열을 쫙, 써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화재 발생안에서는 우리가 미케니컬, 일렉트릭, 써멀인데 그러한 거를 우리가 실험해서 입력을 주는 거지. 불나게. 그래 내가 잡아내면 되잖아. 그죠? 요건 내가 실험실 단위. 실험실에서 우리가 레이버러터리고 또 하나 필드 데이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쫙 수집하는 거야. 차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서 모니터를 쭉 했잖아. 근데 이 차가 화재 났네?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야. 앞에 어떻게 됐나. 셀 단위에서. 그렇죠? 실제 필드 데이터. 그거 좋은 데이터잖아.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차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샘플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표준적으로 안전하게 쫙 운행해. 운행할 때 셀이나 팩 단위의 그런 데이터. 또 하나는 불나도록 가혹하게 운전하는 거야. 가혹하게 운전한 데이터. 그렇죠? 그러면 가혹하게 운전해가지고 불나네. 그냥 요런 조건이 나는구나. 이거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필드 데이터. 응?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우리가 많은 차를 뿌리고 이걸 갖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지. 데이터 받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실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은 나름대로 미케니컬, 일렉트리컬, 서멀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오퍼레이션 이거 하는 거지. 이거의 작동을 오퍼레이션을 기계적인 충격을 하는 거야. 조금 줬다가 크게 줬다 쫙 불나도록 하는 거지. 기계적인 거. 왜냐면 내가 이건 빅데이터를 가져가는 거거든. 그거. 두 번째는 일렉트리컬 어뷰즈 해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과충전 조금 놓다가 과충전 계속 막 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세를 보는 거야. 그런 현상을. 그 다음에 서멀. 온도. 그죠? 온도 계속 변화가면서 높여가면서 하는 거지. 그럼 예측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항상 표준이 있어야 돼. 정상적인 작동 대비 어떻게 되냐. 아, 정상적.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결국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이죠. 응?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뭔가 관리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들어간 데이터가 있어야 돼. 들어간 데이터를 있어야 하잖아. 그걸 뭐냐, 이와 같이 볼티지. 결국 팩트는 뭐냐면 이거를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커런트, 온도, 저항, 임피던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 마이크로 단위의 이미지, 서멀 이미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데이터 관리를 뭘 할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충격을 가하고 에이징을 하고 서멀 가해. 그러면 그에 대한 인풋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와 같이 당연한 거 아니야. 볼티지, 커런트, 템퍼레이처, 저항값. 그래야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볼티지가 어떻게가 커런트가 어떨 때 화재가 나옵니다. 예측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하지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는 이와 같이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타임 라인으로 아니면 프리퀀시 라인으로 우리가 도메인을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자체를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알아. 그냥 막 할 수 없다. 근데 뭔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를. 그거에 대한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와 같이 우리가 배터리 모델 해가지고 이퀴벌런스 서킷. 어떤 이 서킷 있잖아요. 전기 회로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멀티 피직스. 피직스 같은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우리가 그냥 볼티지나 전류 준다 막 주시면 안 되잖아. 뭔가 모델링 만들어. 어떤 모델링 가지고 이런 거 갖다 계속 우리가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 액션하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지컬. 그 다음에 이 단위는 우리가 그 파이나이트 엘리먼트라고 그 다음에 볼륨, 커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자체 하는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퓨처 엔지니어링이 뭐야? 미래 예측이야. 이와 같이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줬어.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썼어. 그럴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잡아내야 돼? 미래 예측이잖아. 불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는 인터널 서킷. 그렇죠? 우리가 인터널 쇼트. 서킷가 어떻게 들어갔다. 요게 팩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화재가 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우리가 마이크로 쇼트, 소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를 날 때, 요런 작은 단위로 쇼트 주고. 그죠? 그래, 리튬 플랜팅. 그 다음에 에브노멀 캐퍼시티. 에브노멀 캐퍼시티, 우리가 완전 비정상적인 캐퍼시티, 용량이라든가, 볼티지라든가, 서머리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나오는 거지, 결국은 이런 액션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미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값.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볼티지가 상황이 어떻을 때 화재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스케일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 온도로 할 것이냐. 온도가 진짜 온도. 온도에 따른 거.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셜리.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엑스레이든가 닥전 이러한 스케일 단위로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메터를 소재 자체, 그죠? 두 번째는 셀. 우리가 마이크로 소재 자체, 그다음에 셀 단위, 그다음에 팩 단위, 시스템 단위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적용. 이 배터리 자체 이상 징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이크로 스케일, 그래 메터리얼 단위잖아요. 이 자체 소재 단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소 스케일하면 우리가 양극재 판 단위, 그렇죠? 판 단위에서 보는 거고, 우리 같이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뭐냐면 매크로 스케일에서 우리가 셀 단위를 보는 거죠. 셀 단위에서 우리가 이생 예측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같이 팩 단위, 시스템 단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거지. 예측하고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 그죠? 미래 예측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미래 예측을 하는 거야. 이걸 예측하는데 큰 흐름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그렇게 한다는 거지. 당연히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자체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같이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 만드는 건 실험실 단위, 필드 단위. 그렇죠? 데이터를 만들어. 데이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어뷰즈를 줄 것이냐.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미케니컬, 일렉트릭, 서멀. 그렇죠? 이러한 상태를 주는 거, 이상 상태, 어뷰즈를 주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체의 파라미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정기적 신호, 그 다음에 열적.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와 같은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델링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그렇죠? 미래 예측하는 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 스케일 단위, 우리가 뭐 템퍼레이처, 온도 분포, 아니면 스케일,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거. 그렇죠? 이러한 단위.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자체는 소재 단위, 그 다음에 셀 단위, 팩 단위, 시스템 단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AI야.